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프레드리크 콘스탄트, 모델은 월드 타이머입니다. 프레드리크 콘스탄트라는 브랜드는 두 번째 만남이네요. 그리고 월드 타이머라는 카테고리 역시 두 번째입니다. 프레드리크 콘스탄트는 조금은 기형적인 속도로 성장한 시계 브랜드입니다. 덕후들의 고집으로 가득 찬 시계 시장에서 시계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 분야에서 그 브랜드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때문에 이곳에서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브랜드의 등장이 드문 편입니다. 그나마 뽑자면 위블로와 리차드 밀 정도겠네요.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직관 속에 들어가 있는 어느 정도는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생존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리크 콘스탄트는 1988년 출생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왔어요. 시계의 외적인 퀄리티와 동시에 무브먼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왔기 때문에 2021년 30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 개발을 공표하면서 워치 매뉴팩처를 지향하는 글로벌한 시계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프레드리크 콘스탄트의 성공 요인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프레드리크 콘스탄트의 성공 요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클래식한 드레스워치를 제대로 만든다. 클래식한 드레스워치는 하이엔드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드레스워치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으니까요. 고가의 소재, 완벽한 마감, 적절한 크기, 훌륭한 비율, 적어도 이 네 가지는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죠. 특히 사이즈와 비율의 밸런스를 제대로 조합하는 브랜드는, 아니 모델을 통틀어도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시계 브랜드들은 잘 알고 있고 때문에 드레스워치라는 카테고리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시계 디자인의 트렌드가 스틸 스포츠를 중심으로 다이버워치, 밀리터리 워치, 파일럿 워치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면서 안 그래도 부족했던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에 대한 갈증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프레드리크 콘스탄트는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에 대한 애호가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가격 대비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시계의 얼굴을 처음 마주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독특한 핸즈입니다. 스페이드를 닮은 핸즈의 재질이 무엇인지 감히 추측조차 못하겠어요. 핸즈의 소재나 재질을 언어를 통해 설명드리는 건 어려워서 구독자님들을 매크로 영역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순간 다이얼의 정면에서의 색감은 짙은 남색 혹은 어두운 블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핸즈에 빛이 닿게 되면 핸즈는 남색을 거쳐 파란색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핸즈의 내부가 투명하게 비춰지면서요. 독특한 색감의 핸즈 뒤로는 아주 작은 지구가 들어있어요.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에 엠블럼이 위치하고 왼쪽부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핸즈홀 뒤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중심을 잡고 있네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한국이 보입니다. 한국 옆에는 아주 작게 반토막난 일본도 있습니다. 대륙은 매트한 그레이 색상으로 입체감 있게 양각 처리되어 있고 바다는 은색의 썬네이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썬네이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썬네이 방식은 다이얼 위에다가 아주 얇게 무언가를 입히는 겁니다. 프린팅 혹은 뿌리는 수준에서 그치는 거죠. 그런데 이 월드타이머의 회색빛 바다를 매크로 영역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프린팅한 썬네이가 아니라 미세한 기호쉐에 가까워 보이네요. 다이얼 표면을 아주 얇게 긁어서 만든 것 같아요. 지구 바깥쪽으로는 야광이 채워진 시간 인덱스와 프린팅된 분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시간 인덱스는 없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취향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아요. 6시에 위치하는 서브 다이얼의 위에는 시침, 분침, 초침과 같은 소재를 가진 핸즈가 데이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곳에는 독특한 방사형의 기호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입체감 있는 기호쉐는 하이엔드 다이얼이나 무브먼트에서 자주 보여요. 지구 바깥쪽으로는 우주가 존재하고 이곳에는 낮과 밤이 직관적으로 표시되는 GMT 링이 존재해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오전으로, 그 반대편은 오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GMT 링 뒤로는 이 모델의 존재 목적, 전세계 도시의 이름이 적혀진 월드 타임 링이 있어요. 이 모델은 복잡한 기능을 가진 월드 타이머입니다. 일반적인 월드 타이머는 각 도시의 시간대를 변경하는 별도의 푸셔가 존재해요. 하지만 프레드리크 콘스탄트는 별도의 푸셔를 두지 않고 조작 방식을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크라운으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GMT 링은 홈타임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각국의 도시의 시간을 GMT 링과 일치시켜주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나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각 국가의 유명 도시의 시간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 타이머의 하이라이트 GMT 플러스 9 시간대에는 도쿄가 아닌 서울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도쿄의 시간대와 같고
없고 전 세계적으로 도쿄의 시간대가 표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용되는 모델이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델을 보면서 한국 시계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을, 우리 한국 시계 애호가의 힘이 커졌음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프레드릭 콘스탄트뿐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계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델이 자주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케이스는 볼록한 베젤, 볼록한 미드 케이스, 볼록한 케이스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폴리싱이 입혀져 있어요. 폴리싱 수준을 알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러그, 볼록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시계의 디자인은 포켓워치가 떠오르고 디자인의 지향점은 분명 클래식 드레스워치 맞습니다. 제가 이 시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러그의 비율이에요.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조금은 통통해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이는 이 러그의 너비는 22mm로 이 독특한 비율은 하이엔드 드레스워치에서 종종 보여집니다. 케이스백은 오픈되어 있어서 무브먼트의 속살을 볼 수 있는데 이상합니다. 분명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프레드릭 콘스탄트라는 브랜드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브먼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골드 도금된 로터에는 하나하나 미세한 수직 브러싱이 들어가 있고 브랜드명까지 깔끔하게 양각 처리, 중심부의 플레이트에는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안쪽으로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엠블럼, 그 외에는 전부 균일한 페를라주가 발려있어요. 무브먼트에 보여지는 부분의 마감은 브랜드를,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아쉬운 건 있어요. 무브먼트의 리저브, 38시간의 비교적 짧은 리저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한두 개의 시계를 돌려차는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테지만 여러 개의 시계를 보유하셨다면 와인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무브먼트는 FC 718로 베이스가 되는 무브먼트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무브먼트는 FC 700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FC 700은 무엇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나? 에타 혹은 셀리타 범용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았지만 와치베이스.com을 참조해본 결과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보여지네요. 제가 브레이슬릿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클래식한 디자인의 드레스워치에는 퀄리티 좋은 살짝 두꺼운 가죽 스트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리뷰한 이 모델이 아마도 오토매틱을 베이스로 한 시계 중에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퀄리티를 갖추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시계가 아닐까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브랜드, 오늘과 내일이 다를 브랜드 프레드릭 콘스탄트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